유진은 낡은 서류철을 꽉 쥔 채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지만 이는 가난과 절망의 무게 때문만은 아니었다. 지난 몇 달간 그녀를 짓눌러온 압박감, 그리고 오늘 이 순간,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그녀가 내린 비정상적인 결정 때문이었다. 눈앞에 놓인 커피숍의 문은 희미하게 반짝였고 그 너머로 보이는 익숙한 서울의 풍경은 낯설게만 느껴졌다. 도심의 화려한 불빛은 그녀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다. 그녀의 가족이 짊어진 막대한 빚, 병든 어머니의 병원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모든 희망이 무너져 내린 순간들. 유진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유진은 고개를 들어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진 눈, 초췌한 얼굴, 그녀의 25해는 마치 누군가에게 착취당한 것처럼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핸드폰을 켰다. 이틀 전, 그녀가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은 조용하지만 빠르게 퍼져나갔다. 빚을 갚기 위해 계약 결혼을 할 남자를 찾습니다. 모든 조건은 협상 가능합니다. 터무니없는 제안이었지만 그녀는 절박했다. 그리고 기적처럼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당신의 제안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역삼동 커피앤티에서 뵙죠. KM. KM 단 두 글자의 이니셜. 그녀는 그가 어떤 사람일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나이가 많은 부자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장난으로 여기는 한심한 사람일까?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약속 장소로 향하는 내내 수많은 상념에 잠겼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했다. 남자의 조건을 듣고 합리적인 대가를 협상하고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는 것. 그녀는 감정을 배제하고 이 모든 것을 순수한 거래로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정확히 기도 없이 커피숍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유진은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가 상상했던 중년의 배불뚝이 부자나 짓궂은 장난꾸러기는 아니었다. 그는 키가 컸고 슬림한 검은색 코트가 그의 다부진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의 얼굴은 조각 같았으며 깊고 날카로운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유진은 본능적으로 경계태세를 갖추었다. 유진 S. 남자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왠지 모를 권위가 느껴졌다. 네, 제가 유진입니다.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 애썼다. 남자는 그녀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불안한 눈빛과 낡은 서류철을 번갈아 가며 훑었다. 저는 권민입니다. 그의 소개는 간결했다. 그는 그녀가 놀랄 만큼 평범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태도와 분위기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마치 거대한 힘을 감추고 있는 듯한 고요함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서류는 다 준비해 오셨군요. 권민이 말했다. 그의 시선은 서류철에 고정되어 있었다.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거죠? 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절박함을 드러내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지만 숨길 필요도 없었다. 가족 빚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비도 많이 들고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슬픔이 배어 있었다. 권미는 그녀의 말을 듣고도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당신의 상황은 이해했습니다. 이제 제 조건을 말씀드리죠. 그의 말은 마치 비즈니스 협상을 시작하는 CEO의 그것과 같았다. 1년 동안의 계약 결혼입니다. 1년 후에는 어떤 조건도 없이 깨끗하게 끝냅니다. 계약금으로 석 원을 선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달 1,000만 원씩 생활비를 제공하고 가족의 빚은 제가 모두 갚아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도 제가 책임지죠. 유진은 그의 제안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가 기대했던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권민을 바라보았다. 왜,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주시는 거죠? 당신이 원하는 건 대체 뭡니까? 권민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평범한 삶입니다.
평범한 아내와 평범한 가정을 꾸미는 것. 잠시 동안이라도 좋습니다. 저는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역할에 가장 적합해 보이는군요. 꾸밈 없고 솔직해 보여서. 유진은 권민의 말에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다. 평범한 삶을 원하는 사람이 왜 이런 식으로 계약 결혼을 할까? 그러나 그녀에게는 더 이상 의문을 가질 여유가 없었다. 그녀는 빚과 어머니의 병원비라는 거대한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유진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권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그럼 계약서에 서명하시죠. 모든 내용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깔끔하게 인쇄된 서류를 꺼내놓았다. 유진은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았다. 모든 조항은 그녀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었다. 심지어 계약 파기 시에도 그녀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그녀는 펜을 들고 자신의 이름 세 글자를 또박또박 적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든 불안감과 회의감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빚과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그녀의 심장을 뛰게 했다. 권민은 그녀의 서명을 확인한 후 자신의 이름 옆에 사인을 했다. 이제 우리는 계약 관계입니다. 그리고 곧 부부가 되겠죠.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읽기 어려웠다. 유진은 그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끝나기를 바랄 뿐이었다. 계약은 성립되었고 그들의 기묘한 동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유진과 권민의 계약 결혼은 다음 날 아침 낯선 풍경 속에서 시작되었다. 권민은 그녀를 한 고급 아파트로 데려왔고 그곳은 유진의 낡은 월세방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넓고 화려했다. 유진은 감탄사를 내뱉을 뻔했지만 이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님을 상기하며 감정을 억눌렀다. 권민은 그녀에게 침실과 개인 공간을 안내해주고는 담담하게 말했다. 1년 동안은 이곳이 당신의 집입니다.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비즈니스적이었고 그들의 관계가 오직 서류 한 장으로 이루어진 계약임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다. 첫날 밤, 유진은 자신의 침실에 앉아 텅 빈 공간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낯설었고 그녀는 자신이 마치 연극 무대에 올라온 배우가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권민이라는 남자가 왜 이런 삶을 택했는지 궁금했지만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감정적인 교류를 허용하지 않는 듯했다. 다음날 아침, 유진은 거실로 나왔다. 권민은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평범한 토스트와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유진은 그가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모습은 그녀의 예상과는 너무나 달랐다. 그는 평범한 삶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그의 행동은 그녀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아침 식사 같이 하시겠습니까? 권민이 물었다. 유진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토스트를 한 조각 집어들었다. 그들의 대화는 거의 없었다. 오직 포크와 나이프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이 어색한 침묵 속에서 유진은 권민을 몰래 관찰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조각 같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 피곤해 보였다. 그녀는 문득 그의 삶이 얼마나 무거울지 상상하게 되었다. 평범함을 갈망하는 비범한 남자. 그는 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이런 삶을 선택했을까? 며칠이 지났다. 그들의 동거 생활은 예상외로 순조로웠다. 권민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섰고 저녁 늦게 돌아왔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낮 시간 동안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익숙해졌다. 그녀는 계약금을 받은 후 가장 먼저 가족의 빚을 모두 갚았다.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는 더 이상 오지 않았고 어머니의 병원비 걱정도 사라졌다. 그녀는 처음으로 평화로운 기분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권민이 들어섰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지쳐 보였다.
그는 소파에 몸을 던지더니 눈을 감았다. 유진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미세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연민을 느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권민은 눈을 뜨지 않고 대답했다. 회사에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신경 쓸 일이 많았네요.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다.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를 위해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여왔다. 그녀의 행동은 순수한 호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권민은 눈을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고마워요. 권민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그날 이후 그들의 관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아침 식탁에서의 대화는 조금씩 늘어났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거나 책을 읽는 시간이 생겼다. 그들은 서로의 개인사를 깊이 파고들지 않았지만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다. 유진은 권민이 보기와는 달리 섬세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종종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작은 선물들을 주었고 그녀의 기분을 살피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이 계약 관계 속에서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했다. 어느 주말 오후 그들은 함께 장을 보러 갔다. 권민은 시장에서 유진의 손을 잡았다. 유진은 깜짝 놀라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부부처럼 행동해야죠.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유진은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에 가슴이 설레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가짜 결혼 생활은 주변 사람들의 눈에도 띄기 시작했다. 권민의 회사 동료들이 그들을 우연히 목격하고는 권민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민희 형, 결혼하고 나서 얼굴이 더 좋아졌네. 사모님도 미인이시고요. 동료들의 말에 권민은 미소를 지었고 유진은 그가 보여주는 평범한 남편의 모습에 묘한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어느 날 권민의 옛 지인이 그들의 아파트를 찾아왔다. 그녀는 화려한 옷차림을 한 여자였고 유진을 아래 위로 훑어보며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권민, 정말 놀랍네. 이런 여자랑 결혼할 줄이야. 정말로 진심인 거야. 그녀의 말은 유진의 자존심을 긁었고 그녀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이름은 이지연이었다. 그녀는 권민과 과거에 깊은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았다. 지연은 권민에게 끊임없이 유진을 무시하는 말을 했고 유진은 자신의 마음속에 미묘한 질투심이 싹 트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 관계가 그저 계약일 뿐임을 상기하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은 권민에게 향하고 있었다. 저 여자는 누구예요? 지연이 떠난 후 유진이 권민에게 물었다. 권민은 잠시 침묵했다. 옛날에 알던 사람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다. 하지만 유진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 계약 결혼이 생각보다 더 복잡한 문제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권민의 마음속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궁금했다. 그저 역할에 충실한 계약 배우일 뿐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 그녀의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감정들은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유진은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이지연의 비웃음 가득한 시선과 권민의 모호한 태도가 그녀의 마음을 계속해서 괴롭혔다. 그녀는 권민이 자신을 그저 역할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묘한 질투와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의 관계가 계약으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이 이미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 감정은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고 그녀는 더 이상 평온함을 유지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권민이 출근한 후 그의 서재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그에게 받은 따뜻한 차 한 잔에 대한 보답이라 생각하며 서재로 들어섰다. 책장에는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그녀는 그가 얼마나 지적이고 다재다능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느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과 몇 권의 잡지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잡지를 정리하다가 무심코 한 페이지를 넘겼고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잡지에는 권민의 얼굴이 크게 인쇄되어 있었다. 아시아 금융계에 떠오르는 젊은 리더, 퀀텀 그룹의 CEO 권민. 헤드라인 아래에는 그의 사진과 함께 그의 양력, 그리고 퀀텀 그룹의 성공 스토리가 자세히 실려 있었다. 유진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퀀텀 그룹. 그녀가 사는 도시의 모든 곳에 광고가 붙어 있는 그 거대한 기업, 그 기업의 CEO가 바로 그녀 옆에서 평범한 토스트를 먹던 남자였다. 유진은 잡지를 내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뒤적였다. 퀀텀 그룹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서류들, 그리고 권민 CEO라고 적힌 명함들. 그녀는 자신이 지금껏 얼마나 거대한 거짓말 속에 살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배신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계약 결혼의 이유를 물었을 때 그가 평범한 삶을 원해서라고 대답했던 것을 떠올렸다.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순수한 의미로 들리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그저 거대한 부자가 자신을 가지고 논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권민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유진은 이미 모든 짐을 쌓아놓은 상태였다.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어디 가려고요? 권민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제 그만하세요. 유진이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누군지 알았어요? 퀀텀 그룹의 CEO 권민. 당신은 왜 저한테 거짓말을 했죠? 제가 당신의 장난감입니까? 당신은 그저 저를 가지고 놀고 싶었을 뿐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권민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유진 씨, 오해입니다. 저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평범한 삶을 원해서 평범한 사람 당신이요. 당신이 평범한 삶을 원했다면 왜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죠? 당신은 저를 속였습니다. 이 모든 게 당신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겠죠. 한 가난한 여자를 데려와서 당신의 지저분한 삶을 가리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 한 거잖아요. 유진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소리쳤다. 권미는 그녀의 격앙된 목소리에 당황했다. 유진 씨, 진정하세요. 제가 숨긴 건 맞지만 당신을 속이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절박함을 이용하려던 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저 당신이 순수하고 진솔해 보여서 잠시라도 제 옆에 있어 주길 바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지만 유진의 귀에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당신의 진심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저는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이에요. 계약금은 돌려드리겠습니다. 유진이 말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다. 돌려줄 필요 없습니다. 그 돈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계약은 1년입니다. 당신 마음대로 끝낼 수 없습니다. 권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다시 차갑게 변해 있었다. 계약은 당신이 먼저 깼어요. 당신의 정체를 숨긴 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돼요. 저한테 사과할 필요도 없고 저를 이해시키려고 하지도 마세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당신의 화려하고 복잡한 삶에는 끼고 싶지 않아요.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짐 가방을 들었다. 권미는 그녀를 막아섰다. 가지 마세요. 저는 당신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유진은 이미 마음을 닫았다. 그녀는 권민을 밀치고 현관문을 열었다. 당신의 세상으로 돌아가세요. 저는 제 세상으로 돌아갈게요. 그녀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파트를 나섰다. 권민은 홀로 텅 빈 거실에 남겨졌다. 그는 그녀가 남긴 짐 가방과 자신의 손에 든 잡지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마음은 공허함과 함께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잘못 계산했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너무 가볍게 여겼고 자신의 비밀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깨닫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지만 그녀는 이미 떠나버렸다. 이 거대한 아파트는 이제 다시 차가운 감옥처럼 느껴졌다. 유진은 텅 빈 밤거리를 하염없이 걸었다.
그녀의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권민이 퀀텀 그룹의 CEO라는 사실은 그녀에게 단순한 배신감을 넘어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그들의 관계가 처음부터 불공평한 거래였음을 깨달았다. 그는 언제든 그녀를 버릴 수 있는 막대한 권력과 부를 가졌고, 그녀는 그저 그의 유희를 위한 존재에 불과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의 다정함에 속아 넘어간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지 자책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결국 그녀는 예전에 살던 낡은 월세방 근처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곳은 이제 더 이상 그녀의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빚을 갚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던 그녀의 모든 꿈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갈 곳이 없었다. 어머니에게 돌아갈 수도 없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감추고 싶었다. 유진은 공원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암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그녀는 권민이 준 계약금을 돌려주기로 결심했다. 그 돈은 그녀에게 굴욕과 치욕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받은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고 싶었다.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 될지라도 그녀는 핸드폰을 켜 권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계약금을 돌려드릴게요. 만나는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세요. 이제 우리 사이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편 유진이 떠난 후 권민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녀를 잃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삶은 다시 공허해졌다. 그는 그녀가 없는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녀는 그의 연락을 모두 무시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후회했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다.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녀에게 다가갔지만 오히려 그녀를 잃게 되었다. 그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그는 그녀의 메시지를 받고 희미한 희망을 품었다. 그녀를 만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에게 답장을 보냈다.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갈게요.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그의 답장을 무시하고 다시 한번 단호하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건 거래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장소를 말하세요. 아니면 나는 당신의 돈을 받지 않을 겁니다. 권미는 그녀의 완강한 태도에 좌절했다. 그는 그녀가 더 이상 자신에게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그는 한적한 공원을 만남의 장소로 정했다.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떨렸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그녀의 마음을 되돌리고 싶었다. 약속 장소에 나간 권미는 벤치에 앉아있는 초췌한 유진을 발견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그의 심장을 찢어놓는 듯한 아픔을 주었다. 그녀는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다. 그녀의 눈은 차갑고 공허했다. 유진 씨, 권민이 나지막하게 불렀다. 유진은 아무 대답 없이 가방에서 현금 뭉치를 꺼내 그의 앞에 놓았다. 이 돈은 당신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 관계는 끝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굳어 있었다. 권민은 현금 뭉치를 바라보았다. 이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 돈은 당신의 것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이 돈을 주고 싶었고 앞으로도 당신의 삶을 책임지고 싶습니다. 필요 없어요. 당신의 돈도, 당신의 동정도. 저는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당신의 세상으로 돌아가세요. 저는 제 세상으로 돌아갈 테니. 권민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제발, 저를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부터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평범한 삶을 가르쳐 주었고 당신 덕분에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발, 제 곁에 있어주세요. 그의 눈에서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유진은 그의 말에 흔들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말이 진심이라고 믿기에는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섰다.
당신의 사랑은 저에게 사치예요. 당신의 세계는 너무나도 위험하고 복잡해요.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세계에 속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멀어져 갔다. 권민은 벤치에 홀로 남아 그녀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를 붙잡을 수 없었다. 그녀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그와 모든 것을 단절하기로 결심했다. 권민은 그녀를 잃었다는 상실감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그녀에게 주려 했지만 그녀에게는 그 모든 것이 의미 없는 것이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사랑, 그리고 그녀의 믿음. 그날 밤, 권민은 결심했다. 그는 그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그녀의 마음이 다시 자신을 향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마음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진정으로 평범한 삶을 원한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녀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유진은 다시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권민에게서 받은 모든 것을 거부했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순간을 계속해서 떠올렸다.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그녀를 붙잡기 위한 거짓말이었을까? 그녀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예전처럼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삶을 이어나가려 했지만 권민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은 그녀의 기억 속에 너무나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의 따뜻한 눈빛,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그들의 어색하지만 진솔했던 대화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그를 그리워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며칠 후, 유진은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발신자는 권민의 비서였다. 그는 그녀에게 권민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전했다. 유진은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 때문에 힘들어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망설였다. 그를 찾아가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외면해야 할까?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성과 감정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결국 그녀는 감정을 따르기로 했다. 그녀는 권민이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 도착한 유진은 침대에 누워있는 권민을 발견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눈은 깊은 피로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그의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녀는 그가 그녀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권민은 눈을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희미한 미소와 함께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진 씨! 권민이 나지막하게 불렀다.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왜 저한테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당신을 얼마나 오해했는지 알아요. 권민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미안합니다.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게는 당신이 유일한 평범함이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날 밤, 유진은 병원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녀는 권민이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아왔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고 그의 주변에는 진심으로 그를 위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진실한 사랑과 평온함을 찾으려 했다. 그녀는 그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그가 더 이상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다음 날 아침, 권민은 퇴원했고 그들은 다시 아파트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계약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한 진심을 확인했고 이제부터는 진정한 연인으로 그리고 부부로 살아가기로 했다. 유진은 권민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순탄치 않았다. 권민은 유진을 자신의 가족과 회사에 정식으로 소개했다. 그의 가족들은 유진의 초라한 배경을 탐탁지 않게 여겼고 그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그의 어머니는 유진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말들을 쏟아냈다.
이런 애가 우리 가문의 며느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네가 우리 아들을 유혹한 게 분명해. 유진은 그의 어머니의 비난에 눈물을 흘렸지만 권민은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다. 어머니, 유진 씨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허락이 없더라도 저는 유진 씨와 함께 할 겁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그의 어머니는 더 이상 유진을 비난할 수 없었다. 회사에서도 유진은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직원들은 그녀를 낙하산이라 부르며 뒷담화를 했고 그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이지연은 유진에게 끊임없이 시비를 걸었다. 너 같은 애가 권민 씨 옆에 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너는 그저 권민 씨의 잠시 동안의 장난감일 뿐이야. 지연의 말에 유진은 상처받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권민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유진은 권민에게 자신을 증명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들의 사랑이 순수한 것이며 자신은 그에게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그녀는 권민에게 그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권민은 그녀의 제안에 놀랐지만 그녀의 진심을 알고 그녀에게 회사의 마케팅 부서에서 일할 기회를 주었다. 유진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배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공부했고 동료들의 냉대에도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인정받고 싶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진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녀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마케팅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그녀의 아이디어는 회사에 큰 성공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낙하산이 아니었다. 그녀는 능력을 인정받는 직원으로 그리고 권민의 든든한 조력자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불안과 절망이 아닌 자신감과 희망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권민과 함께 그들의 사랑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유진이 퀀텀 그룹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을 무렵 예상치 못한 그림자가 그들의 행복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권민의 옛 라이벌이자 그에게 사업적으로 철저히 패배했던 태성그룹의 전 대표이사 김태준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김태준은 권민에게 복수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유진이 권민의 약점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는 유진을 통해 권민에게 고통을 안겨줄 계획을 세웠다. 어느 날 유진은 회사 로비에서 김태준과 마주쳤다. 그는 친절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유진 씨, 소문은 들었습니다. 권민 씨가 이런 여자를 만날 줄은 몰랐네요. 혹시 제게 시간 좀 내줄 수 있나요? 당신에 대해 알고 싶은 게 많아서요. 그의 말은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유진을 조롱하는 듯한 뉘앙스가 숨겨져 있었다. 유진은 그의 의도를 파악하고 정중하게 거절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바빠서요. 하지만 김태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유진에게 끊임없이 접근했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조사했고 그녀의 가족에 대한 정보를 캐냈다. 그는 그녀가 퀀텀 그룹에 입사하기 전까지 겪었던 가난과 고난을 이용해 그녀를 흔들려 했다. 그는 유진의 주변 사람들에게 접근해 그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퀀텀 그룹의 새 사모님은 사실 돈 때문에 권민을 유혹한 여자다. 그녀는 권민의 비밀을 알고 있다. 이 소문들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유진은 다시 한번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에 직면하게 되었다. 회사 내에서도 유진의 입지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피했고 그녀의 아이디어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심지어 그녀와 친하게 지내던 몇몇 동료들마저 그녀를 멀리했다. 유진은 외로움과 싸워야 했다. 그녀는 권민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그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다. 하지만 김태준의 음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퀀텀 그룹의 경쟁사를 통해 유진의 개인정보를 빼돌렸다. 그리고 그녀의 과거 사진들과 함께 조작된 가짜 뉴스를 언론에 흘렸다. 퀀텀 그룹 CEO의 아내, 과거 사생활 문란 의혹, 돈을 위해 몸을 판 여자,
기사는 순식간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고 유진은 순식간에 대중의 비난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권민은 이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 그는 유진에게 달려가 그녀를 위로했다. 유진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저와 퀀텀 그룹의 모든 법률팀이 당신을 지킬 겁니다. 그의 말에 유진은 안도했지만 동시에 그에게 짐이 된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이 모든 게 다 나 때문이잖아요. 내가 당신 옆에 없었더라면 당신은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았을 텐데. 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권민은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제 싸움입니다. 김태준은 저에게 복수하기 위해 당신을 이용한 것뿐입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요. 제가 당신을 끝까지 지킬 겁니다. 저를 믿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권민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는 퀀텀 그룹의 모든 힘을 동원해 김태준의 음모를 파헤쳤다. 그는 전문 조사관을 고용해 김태준이 언론에 뿌린 기사들이 조작된 것임을 증명할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동시에 모든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 보도와 함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태준은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그는 권민의 행동을 예상이라도 한 듯 모든 증거를 교묘하게 숨겼다. 그는 퀀텀 그룹 내부의 스파이를 이용해 권민의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계속해서 권민과 유진을 흔들었다. 이지연도 김태준과 한패였다. 그녀는 유진에게 접근해 너 때문에 권민 씨가 힘들어하는 거 안 보여. 그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를 놓아줘. 라고 속삭였다. 유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권민을 믿었고 그들의 사랑을 지키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김태준의 음모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의 악행을 증명할 수 있는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남긴 작은 흔적들을 쫓았고 그가 거래했던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파괴하려 한 그에게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유진은 김태준의 음모를 파헤치기 위해 조용히 움직였다. 그녀는 권민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명예와 권민의 명예를 지키고 싶었다. 그녀는 김태준이 언론에 흘린 가짜 뉴스의 출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낮으로 자료를 뒤졌고 언론사 기자들과 익명의 제보자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과 절망을 원동력 삼아 모든 역경을 이겨낼 힘을 얻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았고 확신과 의지로 빛났다. 유진은 김태준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빼돌리기 위해 블랙 해커를 고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 해커를 찾아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했다. 그녀는 자신의 끈기와 집념으로 결국 그 해커의 신원을 알아냈다. 그는 김태준의 오른팔이었고 모든 증거를 조작하고 은폐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유진은 그 해커에게 접근해 그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는 그녀의 제안을 거절했다. 김태준 대표님은 만만치 않은 분입니다. 괜히 끼어들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 혼자서 그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해커가 말했다. 유진은 그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세한 양심을 건드렸다. 당신도 이 모든 게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당신은 그에게 이용당하고 있을 뿐이에요. 저와 함께 진실을 밝히고 당신의 과거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잡아요. 그녀의 말에 해커는 잠시 흔들렸다. 그는 유진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다. 마침내 해커는 유진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는 유진에게 김태준의 모든 범죄 증거가 담긴 USB를 건네주었다. 그 안에는 김태준이 언론에 돈을 주고 가짜 뉴스를 퍼뜨린 증거, 퀀텀 그룹 내부의 기밀을 빼돌린 증거, 그리고 유진을 향한 음모를 꾸민 모든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충격과 함께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었다. 유진은 즉시 권민에게 연락했다. 권민 씨, 제가 증거를 찾았어요. 이제 우리는 김태준을 끝낼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과 기쁨으로 떨리고 있었다. 권민은 유진의 말에 놀랐다.
그는 그녀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해냈다는 사실에 감탄했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강하고 현명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유진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들의 다음 목표는 김태준이 퀀텀 그룹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기업 인수 합병을 막는 것이었다. 김태준은 퀀텀 그룹의 주가를 폭락시켜 회사를 헐값에 인수하려 했다. 그는 유진에 대한 가짜뉴스를 이용해 권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퀀텀 그룹의 이미지를 깎아내렸다. 퀀텀 그룹의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보였고 권민은 위기에 처했다. 유진은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김태준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했다. 김태준은 늘 자신의 능력과 성공을 과시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미리 확신하고 있었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다. 유진은 그의 오만함을 이용하기로 했다. 유진은 권민에게 김태준을 모든 언론과 투자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논쟁을 벌이도록 제안했다. 우리는 김태준이 자신이 꾸민 음모를 스스로 폭로하도록 유도해야 해요. 그의 오만함은 결국 그의 발목을 잡을 거예요.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지만 권민은 그녀를 믿었다. 권민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저는 제 아내와 저를 향한 모든 악의적인 소문을 정면으로 반박하겠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김태준 대표님께 공개적으로 논쟁을 제안합니다. 이 논쟁은 모든 언론사와 투자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될 것입니다. 권민의 제안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다. 김태준은 권민의 도발에 웃음을 터뜨렸다. 어리석은 놈, 스스로 무덤을 파는구나.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권민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제 최후의 대결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 대결은 단순히 두 기업 간의 싸움이 아니라 정의와 불의, 그리고 오만함과 겸손함의 대결이었다. 이 대결의 결과는 유진과 권민의 미래뿐만 아니라 퀀텀 그룹의 운명까지도 결정할 것이었다. 유진은 더 이상 가난하고 초라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권민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열쇠를 쥔 사람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 더 큰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공개 논쟁의 날이 밝았다. 서울의 한 대형 컨벤션 센터는 언론사 기자들과 투자자들, 그리고 퀀텀 그룹과 태성 그룹의 관계자들로 가득 찼다. 무대 위에는 권민과 김태준이 서로를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결투를 앞둔 검투사들처럼 날카로웠다. 유진은 무대 아래, 권민의 비서 옆에 앉아 그를 응원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확신으로 빛났다. 그녀는 권민이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다. 토론이 시작되고 김태준은 먼저 권민을 향해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다. 권민 씨, 당신의 도덕성과 경영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당신의 아내에 대한 불미스러운 소문은 이미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신의 판단력이 의심스럽습니다. 당신은 퀀텀 그룹을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그의 말은 유진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권민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김태준 대표님, 제 아내에 대한 소문은 모두 조작된 허위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오기 전 저는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당신이 저희 부부를 음해하기 위해 언론을 이용하고 기밀을 빼돌린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객석은 술렁였다. 김태준은 비웃었다. 무슨 헛소리입니까? 증거가 있다면 당장 보여주시죠. 권민은 유진을 바라보았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김태준의 오만함을 이용하기로 했다. 김태준 대표님, 당신은 모든 것을 혼자서 계획했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당신은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당신이 고용한 해커가 모든 증거를 저희에게 넘겨주었다는 사실을요. 권민의 말에 김태준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의 눈은 놀라움과 분노로 흔들렸다. 김태준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그런 사람을 고용한 적이 없어. 그는 소리쳤다. 그때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태준 대표님, 당신이 저희에게 뿌린 모든 기사들은 조작된 것입니다. 여기 이 USB에 모든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언론사 기자들에게 돈을 주고 가짜 뉴스를 쓰게 한 증거, 그리고 당신이 퀀텀 그룹 내부의 기밀을 빼돌린 증거까지. 당신은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힘이 넘쳤다. 김태준은 분노에 가득 찬 눈으로 유진을 노려보았다. 네가 감히. 그는 유진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호원들에 의해 제지되었다. 권민은 그의 손을 굳게 잡았다. 당신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당신의 오만함이 당신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이길 수 없었고 제 아내를 이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승자의 여유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권민은 준비한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김태준이 언론에 돈을 송금한 내역, 해커와의 통화 기록, 그리고 그가 퀀텀 그룹의 기밀을 빼돌리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까지. 모든 증거는 명백했고 김태준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그들의 모습을 담았고 투자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로써 김태준의 음모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즉시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의 모든 사업은 몰락했다. 권민은 퀀텀 그룹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고 그의 리더십과 도덕성은 대중에게 인정받았다. 유진은 더 이상 돈을 보고 접근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퀀텀 그룹을 위기에서 구해낸 영웅으로 불렸다. 논쟁이 끝난 후 권민은 유진에게 다가와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당신 덕분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당신은 제게 가장 큰 힘입니다. 사랑해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권민의 품에 안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이 아닌 사랑과 희망이 가득했다. 그들은 함께 모든 것을 이겨냈고 그들의 사랑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김태준의 몰락과 함께 권민과 유진의 삶에는 평화가 찾아오는 듯했다. 그러나 그들은 승리의 기쁨 속에서도 깊은 상처를 치유해야 했다. 권민은 김태준의 음모로 인해 회사와 개인적인 명예에 입은 타격을 수습해야 했고 유진은 대중의 비난과 모욕적인 소문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며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통해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어느 날, 유진은 자신의 과거를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권민과 함께 자신이 살았던 낡은 월세방을 찾아갔다. 그곳에는 그녀의 힘들었던 과거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좁은 방, 곰팡이 핀 벽, 그리고 희미한 불빛. 유진은 그곳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 모든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떠올리며 동시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자신의 강인함에 감사했다. 권민은 그런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그의 말에 유진은 위로를 받았다. 유진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녀는 권민의 도움을 받아 그녀의 삶을 기록하는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난했던 과거, 권민과의 계약 결혼, 그리고 모든 역경을 이겨낸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썼다. 그녀의 자서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희망과 용기를 잃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녀는 더 이상 돈을 보고 접근한 여자가 아닌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한 여성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하지만 유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작은 응어리가 남아 있었다. 바로 권민의 어머니와의 관계였다. 권민의 어머니는 여전히 유진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그녀는 유진을 만날 때마다 차가운 태도를 보였고 유진에게 상처 주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유진은 그녀의 마음을 얻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권민은 유진의 고통을 알고 그녀를 위로했지만 어머니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느 날 권민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유진은 모든 것을 제쳐두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권민의 어머니의 병실 앞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녀는 권민의 어머니가 깨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그의 어머니를 사랑하는지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보다 권민의 행복을 먼저 생각했다. 권민의 어머니는 며칠 후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는 병실 앞에서 잠들어 있는 유진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유진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마음을 썼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유진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서서히 녹아내렸다. 유진,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권민의 어머니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유진은 잠에서 깨어 눈물을 흘렸다. 아니요, 괜찮아요, 어머니. 권민의 어머니는 유진의 손을 잡았다. 내가 너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구나? 너는 우리 아들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너 같은 며느리를 얻은 건 내 복이야. 그녀의 말에 유진은 따뜻한 감동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비로소 치유되었다.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유진과 권민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진정한 한 가족이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연애 감정을 넘어 서로의 삶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꿈꿨고 이제는 그들의 사랑을 완성할 마지막 한 걸음만이 남아 있었다. 유진과 권민의 사랑은 이제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한 뿌리를 내렸다. 그들은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진정한 영혼의 동반자가 되었다. 모든 시련과 오해를 이겨낸 그들은 마침내 그들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기로 했다. 권민은 유진에게 정식으로 프러포즈했다. 화려한 이벤트나 값비싼 보석 대신 그는 그들의 첫 만남 장소였던 낡은 커피숍으로 그녀를 데려갔다. 유진 씨, 기억하나요? 여기서 우리가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당신의 순수함에 반했고 당신의 강인함에 매료되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잃어버렸던 평범한 삶의 가치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계약 관계가 아닌 당신의 진짜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권민은 진심을 담아 고백했다.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고백을 받아들였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고 당신 덕분에 저는 제 자신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권민은 호화로운 호텔 대신 그들의 사랑이 시작된 작은 커피숍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결혼식에는 그들의 가장 가까운 지인들과 가족들만이 참석했다. 권민의 어머니는 따뜻한 눈빛으로 유진을 바라보았고 유진의 어머니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이지연과 김태준의 비난과 음모는 이제 모두 잊혀졌다. 그들은 오직 서로만을 바라보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결혼식이 끝난 후 그들은 신혼여행을 떠났다. 권민은 유진을 그녀가 항상 꿈꿔왔던 곳으로 데려갔다.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미래를 약속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떤 비밀도, 어떤 오해도 없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했다. 시간이 흘러 유진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눔 재단을 설립했다. 그녀는 자신처럼 가난과 절망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권민은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들은 함께 사회에 기여하며 그들의 사랑을 더 큰 가치로 확장해 나갔다. 어느 날 유진은 권민에게 작은 소식을 전했다. 그녀의 뱃속에는 그들의 사랑의 결실이 자라나고 있었다. 권민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이제 완벽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얻고 싶었던 평범한 삶을 유진을 통해 비로소 얻게 되었다. 이야기는 유진과 권민이 서로의 손을 잡고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으로 끝을 맺는다.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다. 한때는 계약 관계였던 그들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부부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고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